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겠습니다. 자, 제2과목의 요 소방전기 일반이죠. 그래서 21번 보시면 여기 A 플러스 A, B의 전체 부정을 갖다가 간단히 계산한 결과를 찾아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요 불대수의 요 정리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논리의 합을 보면 x하고 요 y의 합의 전체 부정을 요걸 논리의 그 곱으로 나타내면은요, x의 바 부분 부정이죠. 그다음에 y의 바 요게 플러스는 곱으로 바뀌는 거죠. 부분 부정으로 하면. 또 반대로 x하고 요 y의 곱을 전체 부정은 부분 부정으로 나타내려면, 즉 x바하고 y바 부분 부정으로 나타내려면 여기 곱하기가 뭘로 변해야 돼요? 요건 반대로 더하기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A, B의 전체 부정이 곱의 전체 부정이죠. 그럼 이걸 부분 부정 A 바 그다음에 B 바로 나타내면 여기가 지금은 점인데 이제 이걸 안 찍는 거죠. 곱하기니까 이거를 더하기로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A 플러스 A 바는 불대수의 정리에 보면은 여기 X 플러스 1은 1이라고 되어 있죠. X 플러스 1, 이놈이 1. 반대로 1 플러스 X도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아, 여기 아니고 또 여기 X 플러스 X 바죠. 요게 1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A 플러스 A 바는 요건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1 플러스 B 바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여기 또 불대수의 정리를 보면 여기 x 플러스 1은 1이고 반대로 1 플러스 x도 당연히 1이죠. 그래서 1 플러스 b 바는 당연히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a, b 전체 부정을 가장 간단히 하면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불대수의 정리 요걸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해놔야 풀 수 있는 문제죠. 다음에 22번 가죠. 자, 22번은 그림과 같은 그 회로에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요 R1 요거를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검유계가 여기 G예요, G. 요놈에 흐르는 전류를 전전류의 n분의 1, 즉 검유계에 흐르는 이 전류를,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 전류로서 우리가 이걸 I로 표기하죠. 자, 그럼 전체 전류의 몇 분의 몇? n분의 1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 마찬가지로 IG는 전체 전류 곱하기 둘은 지금 병렬 관계죠. 그래서 전체 저항 R1 플러스 검유계에 흐르는 저항 대문자 R인 거죠. 이 중에 맞은편 저항, 요 검유계에 흐르는 저항이니까 맞은편 저항을 분자에 갖다 놓는 거죠. 자, 서로 검유계에 흐르는 전류값은 같죠. 결국 전체 전류 곱하기 n분의 1은 전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검유계의 저항분의 R1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전체 전류 I는 서로 같으니까 지워도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대각선을 곱한 건 서로 같아야 되죠. 자, 그럼 N 곱하기 R1은 1 곱하기 R1 플러스 대문자 R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놈을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면 NR1 마이너스 R1은 검유계의 저항 R이 되는 거죠. 자, R은 서로 공통이죠.
R1은. 요건 N-1. 검육의 저항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항 R1은 N-1분의 R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3번이에요. 그래서 22번은 문제만 복잡했지 잘 생각하시면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23번은 요 전선의 굵기. 결정할 때 3요소라는 거죠. 요거는 허용 전류하고 전압 강하하고 기계적 강도, 허전기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시면 돼요. 허는 허용 전류, 전은 전압 강하, 기는 기계적 강도. 이건 매번 시험에 나오니까 꼭 여러분 이건 허전기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아닌 것은 4번이 바로 답이 되죠. 다음 24번 가죠. 자, 24번은 소비 전력량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소비 전력량은 지금 단위가 뭐예요? 킬로와트 아워죠. 자, 킬로와트는 소비 전력이죠. 그러니까 P로 표기할 수 있는 거고, 아워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T로 표기하는 거죠. 소비 전력에다 시간을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소비 전력은 지금 우리가 킬로와트 아워로 답해줘야 되니까 요 소비 전력도 단위가 킬로와트가 돼야 되죠. 자, 1킬로와트는 1000와트죠. 자, 그럼 소비 전력이 지금 32와트니까 이걸 킬로와트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해줘야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자, 요거를 형광등이 지금 125개라는 거죠. 하루에 몇 시간 점등이 되느냐? 8시간. 근데 며칠 동안 사용하냐면 30일 동안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 다 나왔네요. 이거 계산하면은 960이 나오죠. 그래서 단위는 여기 1은 서로 없어지고 여기 킬로와트하고 여기 아워하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1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다음 25번 가죠. 자, 100V 800W 역률 코사인 세타가 80%니까 100분의 80이 되는 거죠. 그럼 코사인 세타 역률은 0.8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를 구하라고 하느냐? 회로의 요 리액턴스를 갖다가 계산하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역률이라는 것은 유효전력 있죠? 킬로와트죠. 요거 유효전력. 요걸 뭘로 나눠준 거냐? 킬로볼트 암페어. 요거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삼각함수 잘 여러분 요거 이용하시면 돼요. 요 빗변을 우리가 피상전력으로 놓고요. 그래서 이쪽 밑에 요 X축을 유효전력, 그 다음에 요 Y축을 PR에서 무효전력으로 놓은 거죠. 또 빗변을 우리가 임피던스로 놓으면 되고요. 유효전력을 우리가 R, 저항으로 놓고 요 무효전력을 우리가 리액턴스로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우리가 코사인 할 때 C자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자. 그래서 유효전력을 피상전력으로 나눠준 거. 또 반대로 저항을 갖다가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저항을 갖다가 임피던스로 나눠줬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코사인 세타는 결국 여기서 역률은 저항을 임피던스로 나눠준 거죠. 자, 코사인 세타 역률이 0.8이죠. 자, 0.8이 나오려면 저항은 8이 되는 거고 임피던스는 10으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임피던스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리액턴스의 제곱이죠.
자, 그럼 저항이 지금 R이고 8이고 그다음에 임피던스 Z가 지금 15ohm이 되는 거죠.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임피던스는 10, 저항 R이 8ohm이죠. 그래서 8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죠. 자, 루트 없애려면 양변의 제곱, 10의 제곱, 루트에다가 제곱을 하면은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8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X의 제곱은 10의 제곱은 100이죠. 마이너스 8의 제곱은 64. 여기서 X의 제곱은 얼마가 나와요? 36이 나오죠. 양변에 루트 씌워주면 되겠네요. 자, X의 제곱에다 루트 씌웠으니까 그대로 X가 되는 거죠. 자, 루트 36은 6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655. 그래서 2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되는 거죠. 다음에 26번은 다음에 요 진리표의 논리 회로가 어떤 거냐 물어본 거죠. 자, 논리의 그 식을 보면, 진리표를 보면은요, 지금 어느 하나가 1이 되면, 참이 되면 출력, 참이 나오는 거죠. 즉, 어느 한쪽이, 어느 하나가 참이면 출력이 참이 나오는 거. 요거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EOR로도 표기하고요. 요거를 EXOR로도 표기하고, 그 다음에 또 요거를 XOR로도 우리가 표기하는 거 다 같은 얘기예요.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요 2번이 바로 맞는 그 답이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게 OR 게이트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 OR 게이트는 우리가 그 논리 기호는요, 이건 병렬 관계죠. 그래서 여기 입력을 A, B일 경우 출력 여기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논리식으로 나타내면 A하고 B는 병렬 관계, 여기 출력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진리표를 보면 A나 B가 어느 하나만 동작이 되면 출력이 나오는 거죠, 지금. A가 동작이 되든 B가 동작이 되든 여기 릴레이 X가 여자가 되니까 여기 붙기 때문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동작이 돼도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바로 OR 게이트고요. 다음에 여기 낸드 게이트라고 나오죠. 낸드 게이트를 알기 전에는 여러분 무슨 엔드 게이트부터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엔드 게이트라는 건 도시 기호, 논리 기호는요, 출력 여기 X, 여기 입력 A하고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낸드 게이트라는 것은 엔드 게이트의 그 부정이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의 그 논리 기호는요, 엔드 게이트 요거의 전체 부정이에요. 출력 X 저기 요게 버블이 들어가는 거 전체 부정. 그래서 엔드 게이트는 논리식이요. A하고 B가 직렬 관계니까 A 도트 B가 되는 거죠. 출력 X. 자, 낸드 게이트는 A, B의 직렬의 전체 부정이죠. 이게 바로 낸드 게이트의 그 논리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낸드 게이트 같은 경우는 A하고 B, A 동작, B 동작 하면은 A, B가 동시에 동작이 되면 릴레이가 동작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A, B가 둘 다 동작이 되어야, 동작이 되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게 여자가 되니까 릴레이가, 이게 떨어짐으로써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A나 B 어느 하나만 동작이 되면 요 릴레이가 동작을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이, 그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OR 게이트의 부정이 노아 게이트죠. 그래서 노아 게이트의 논리 기호는요, OR 게이트의 여기 전체 부정이죠. 그래서 요거의 그 논리식은요, 지금 A하고 B가 병렬 관계,
요게 전체 부정이죠. 요거하고 연관돼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AND하고 NAND 여러분이 그 연관돼서 생각을 하시면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 게이트는 진리표를 보시면, 자, A나 B가 어느 하나만 동작이 돼도 요 릴레이가 여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죠. 즉 A, B 어느 하나가만 동작이 되면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게 B 접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A, B 둘 다 동작이 안 될 경우에만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죠. 자, 요 놈은 우선 그 논리 그 기호 있죠. 자, 이 논리 기호는 여기 출력이 이게 X가 되고 입력이 A하고 B인데요. 여기에다가 반달 모양을 하나 그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쪽 걸 많이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시면 A하고 지금 B 바죠. 요건 지금 직렬 관계죠. 그 다음에 A 바하고 B가 직렬 관계죠. 그래서 둘이는 또 무슨 관계예요? 병렬 관계. 요 출력이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어떻게 표기해요? A 플러스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B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A가 동작 안 하고 B가 동작을 안 하면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오죠. 당연히. 이게 A 접점이니까. 제 A 동작 안 하고 B가 동작이 되면 릴레이가 여자가 되니까 이게 동작이 돼서 램프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A나 B 어느 하나만 동작이 되면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A, B 둘 다 동작이 되면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익스클루시브 오어 게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게이트에 관한 그 내용은 꼭 최소한 5가지 정도는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에 27번 인버터에 대한 그 설명 중 옳은 거를 갖다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암기하기 좋은 것은요, 자, 여러분 이 인버터 할 땐 요건 직교, 인직교. 그 다음에 요 컨버터는 교직, 컨교직. 그래서 요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고요. 컨버터는 반대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인 거죠. 그래서 인버터를 물어봤기 때문에 인버터는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바로 맞는 답. 그래서 인직교, 컨교직 이렇게 여러분이 꼭 머리 글자 이용해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다음 28번 가죠. 자, 28번은 변류기의 요 2차 전류는 일반적으로 몇 암페어인가? 자, 이 변류기를 우리가 CT라고 하죠. 그래서 요 CT는 대전류를 갖다가 소전류로, 작은 전류로 갖다가 변성시켜 가지고 이걸 계기에다가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변류기죠. 그래서 이 변류기는 1차 전류, 2차 전류 하는데 2차 전류가 대부분 5A죠. 그래서 맞는 답은 이 3번이 바로 3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CT의 2차 전류 값은 일반적으로 5A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고, 3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요 기동 방법,
그래서 삼상 농형 유도전동기의 그 기동 방법은 요 전전압 기동이라는 거 있죠. 즉 전격 전압으로 그냥 기동시키는 거예요. 요 우리가 직입 기동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요 Y로 기동을 하고 델타로 운전하는 Y 델타 기동 방법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요 기동 보상 기법. 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아닌 것은 요거 2차 저항법이 있죠. 그래서 요 2차 저항법은 농형이 아니고 권선형이죠. 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방법이라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30번 가죠. 자, 유전체 손이 가장 많은 전선이 어떤 거냐. 즉, 열에 의해서 전기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것이, 요건 암기하셔야 돼요. 케이블이에요, 케이블. 그다음에 31번. 구동점 임피던스에서 0점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구동점 요 임피던스는 요놈은 회로망에서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건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다 이해하려고 할 필요성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0점이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요 극점. 자, 0점이라는 것은요, 요 구동점 요 임피던스가 제로라는 거죠. 자, 요 극점은 구동점 임피던스가 요건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0점은 여기 5라는 게 요게 끊어진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단락 상태라고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좋고요. 여기 극점은 구동점 임피던스가 무한대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하시고 여기 지금 떨어져 있죠.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개방 상태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쉬운 거죠. 그래서 여기 0점이니까 0은 끊어진 부분이 없으니까 단락 상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로의 단락과 같음에서 2번이 바로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구동점 임피던스는 암기하시면 돼요. 32번 가시면 요 자기장의 요 방향이 오른낫의 진행 방향과 같을 때 이런 관계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 지금 오른나사라고 나와 있죠. 그럼 답은 당연히 오른나사가 있는 게 답이죠. 암페어의 오른나사의 법칙. 저 앙페르라고도 하죠. 요건 여러분이 플레밍의 요 오른손의 법칙은 발전기의 원리제에서 프로발. 그다음에 플레밍의 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의 원리에서 풀왼전, 풀오발, 풀왼전. 그 다음에 렌츠의 법칙이죠. 렌츠의 법칙은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래서 렌유방. 유도 기전력의 방향. 그 다음에 요 패러데이의 법칙. 이건 유도 기전력의 크기죠. 그래서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패6후가 되는 거죠. 또 요 앙페르의 오른손의 법칙이죠. 그래서 요거는 앙오자. 앙페르의 암페어의 오른나사의 법칙은 작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앙오자. 또 요 비오 사바르의 법칙. 비오 사바르의 법칙은 자장의 크기. 비자크.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머리 글자를 여러분이 이용하시는 밖에 없어요. 다음 33번으로 가죠. 자, 이 33번은 우리 발광 다이오드 LED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LED는 여러분이
뭐 수신기 같은 데도 많죠. 조그만 그 전등인데 이게 전류를 갖다가 흘려주면 이 전류가 빛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발광 다이오드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발광 다이오드, 요 LED는 전구에 비해서 수명이 길고 진동에 강하죠. PN 접합, 즉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갖다 접합시킨 거죠. 그래서 표시등 중에서 응답 속도가 가장 느리다. 응답 속도가 엄청 빨라요. 바로 불이 들어오는 거죠. 전류를 보내면. 그래서 3번이 틀린 답이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의 그 재료로는 여기 비소와 갈륨하고 인화 갈륨이 사용된다는 거,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고요. 34번 가죠. 자, 34번 여기 피드백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요소. 그래서 요 계환 제어계, 즉 피드백 제어계인데요. 제어 요소로는 조절부하고 조작부, 이건 암기해야 돼요. 그다음에 제어 장치는 설정부하고 요 조절부, 조작부, 제어 요소하고 검출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제어 장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조작부 들어갔죠. 검출부 들어가죠. 조절부. 그다음에 설정부가 들어가죠. 전달부가 아니고 설정부가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속하지 않는 요소 답이 되는 거고. 35번에 요 교류 전압계에서 지시되는 전압이 뭐냐? 이게 시료 전압이죠. 그래서 시료 전압이라는 것은 실제 일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료 전압 우리가 V로 나타내죠. 그래서 시료 전압은 전압의 요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시료 전압이 되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220V 하면 그게 시료 전압이에요. 36번 가죠. 자, 36번은 전압계 요 측정 범위를 7배로 하려면 배율기의 저항은 전압계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냐. 자, 우리 배율기를 갖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 배율기라는 것은 전압계고 측정 범위를 갖다가 확대하기 위해서 요 전압계하고 저항을 갖다가 직렬로 연결한 저항이죠. 그래서 요 측정 최대 전압은요, 1 플러스 전압계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의 저항 Rm이죠. 그래서 여기 전압계 최대 눈금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배율기의 저항, 전압계 측정 범위, 다시 말해서 우리가 M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M은 측정 최대 전압을 전압계의 최대 눈금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변을 V분의 1로 해주면 요 V분의 V0가 되는 거죠. 이놈이 1 플러스 전압계의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이 되는 거죠. 자, 요게 M이 7배가 되는 거죠. M이 7이 되려면 1 플러스 전압계 내부 저항분의 배율기 저항. 자, 문제 잘 보세요. 배율기의 저항은, 요 배율기의 요 저항은 전압계 요 내부 저항의 몇 배로 해야 되냐. 요게 1이면 6이 돼야 7이 나오는 거죠. 그럼 당연히 RA가, 즉 내부 저항이 1일 때 배율기 저항은 요게 7이 나오려면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2번에 6배가 바로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 분류기도 꼭 여러분 요 기억하셔야 돼요. 전류계 요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요 전류계하고 저항을 병렬로 연결했다는 거. 그래서 전압계는 직렬로 연결한 거고 전류계는 병렬로 연결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분 이 분류기 측정 최대 전류 구하는 공식도 반드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그다음에 37번 가죠.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로서 피제어라고 하는 게 뭐냐. 자, 우리가 그 비례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요건 프로포셔널, 그 다음에 요 미분은 디퍼런셜, 그 다음에 요 적분이죠. 적분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인테그랄이라는 거를 아마 수학 시간에,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아마 다 여러분이 인테그랄, 이게 적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그 비례 제어 있죠. 그래서 여기 비례 제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포셔널의 약자 P자로 해서 P제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비례 미분 제어라고 있죠. 비례 미분 제어는 여기 앞에 P자하고 여기 D자를 갖다가 따서 PD 제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비례 적분 제어죠. 비례 적분이니까 이 P하고 I, 적분의 I에서 PI 제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비례 적분 미분 제어죠. 비례 적분이니까 PID라고 하는 거죠. 비례 적분 미분 제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면 아마 안 잊어먹을 거예요. 비례는 P, 미분은 D, 적분은 인테그랄의 I,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잘 잊어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잔류 편차가 생기는 결점이 있는 것이 비례 제어. 그 다음에 비례 미분 제어에는 요건 소공성, 과도 특성을 갖다가 개선시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비례 적분 제어는 간헐 현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잔류 편차 제어. 그 다음에 여기 온오프 제어 있죠? 자, 온오프 제어는 켜졌다가 꺼졌다가는 불연속이죠. 이건 불연속. 연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연속 제어는 온오프 제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P 제어라는 것은 비례 제어에서 1번이 바로 맞는다. 그래서 38번 가죠. 자, RC 직렬 회로에서 저항하고 컨덴서의 그 커패시턴스 값이 나온 거죠. 자, 여기 저항이 있고 여기 컨덴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항 R 값이 100오hm, 그다음에 커패시턴스 C 값이 4 마이크로 페럿이죠. 그래서 전압 값이 220 루트 2, 그다음에 사인 377 T라는 거죠. 자, 이때 전압이 인가되면 요 합성 임피던스는 몇 오음인가 물어본 거죠. 자, 지금 여기 RC 요건 직렬 회로죠. 그래서 RC 직렬 회로에서 요 임피던스 값은요,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 저항의 제곱에다가 용량 리액턴스의 요 제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용량 리액턴스라는 것은 오메가 C분의 요게 1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2파이 주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요거는 루트 저항의 제곱에다가 오메가 C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제에서 저항값은 주어져 있죠. R 105. 근데 컨덴서의
정전 용량값 C는 나와 있죠. 4 마이크로페럿. 요걸 페럿으로 고치려면 1페럿은요 10의 6승 마이크로페럿이죠. 그래서 4 마이크로페럿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페럿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전압 표시할 때 요건 지금 최대 전압이죠. 요거 최대 전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377이 뭐예요? 이게 오메가죠, 오메가. 각속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항값은 지금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예, 100ohm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용량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의 이 제곱은 오메가 C분의 1에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각속도는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오메가 377이죠. 그래서 정전 용량은 지금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8 분의 1에 이게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663oh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이 임피던스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식에다 대입을 하면 되죠. 자, 루트 저항이 지금 100ohm이죠. 그래서 100의 제곱. 또 용량 리액턴스 계산한 것이 663ohm이죠. 제곱.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 675ohm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맞는 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39번 가죠. 자, 서미스터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서미스터 이거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일반적인 물질은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올라가죠. 근데 이 서미스터는 온도가 올라가면, 즉 온도가 상승이 되면 반대로 저항은 감소되는 소자죠. 그래서 요거는 옳은 거를 찾으라고 했죠. 열을 감지하는 감열체 소자. 1번이 바로 맞는 답이죠. 온도 상승에 따라 저항값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항값이 요건 감소하는 거죠. 근데 구성이 규소, 아연, 납 등이 아니고 요건 코발트, 철, 망간 이런 걸로 되어 있죠. 화학적으로 수소화물에 해당되는 건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반도체 소재의 요 특성, 요 서미스터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항이 감소하는 반도체 소자로서 온도 보상용으로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 실리콘 제어 정류기, 이건 사이리스터라고 하는데 단방향 스위치 소자로서 무접점 스위치에 많이 쓰고, 또 이 바리스터는 이상 전압 있죠? 서지 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는 거. 특히 이 접점 개펫이 불꽃 제어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다음에 40번 가죠. 자, 40번은 원자 하나에 체각 전자가 4개인 사가의 전자로서 4개의 전자가 안정화를 위해서 원자끼리 결합한 구조로 일반적인 요 반도체 재료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거. 우리 지구상에 보면은요, 가장 많은 게 산소죠, 산소. 그 다음 많은 것이요, 27.7%를 차지하죠. 이게 바로 규소예요, Si. 그래서 이 규소는 우리가 SiO2, 이산화 규소로 존재를 하죠, 우리가. 우리가 모래라고도 많이 하고, 암석 중에 가장 많은 것이 SiO2예요. 그래서 이 Si가, 이 규소가, 우리가 영어로는 이게 실리콘이라고 해요.
반도체 소자로 사용되는 물질인데 원자 번호가 14번이고요. 원자량이 28이죠. 그래서 원자 번호 14번이기 때문에 K각에 2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L각에 8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4개가 남으니까 가전자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40번의 그 반도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원소가 Si, 실리콘, 규소예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